작년부터 지방을 계속적으로 손절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억 정도 손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1억 정도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순천 제가 10년을 보유했거든요. 10년 정말 장기 보유하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다 피해갈 줄 몰랐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유동성도 피해가고, 아 진짜 이럴 순 없다 진짜. 이번에 세입자님이 중도 퇴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했는데 더 이상은 보유하지 말자. 미래 가치가 없다. 여기는 판단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현재 시세가 한 1억 1천 정도 됩니다. 1억 1천 정도 됩니다. 제가 1억 4천에 샀는데 1억 1천, 한 3천 하락했죠. 제가 이거를 수리까지 했거든요. 올 수리? 보유세도 냈잖아요. 이거 손해가 도대체 얼마야? 한 4천에서 5천 손해 받겠죠. 10년 보유했는데 완전히 개망입니다. 개망. 보유할수록 하락합니다. 보유할수록 계속. 처음에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존버도 물건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저처럼 됩니다. 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게 못난이 가지고 있으면은 안 돼요. 당시에 딱 매수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야 1억 4천 말이 돼? 너무 싸잖아. 게다가 무피로 투자했습니다. 내가 뭔가 투자를 뭐 잘한 것 같은 거야. 야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무피야. 돈 하나도 없이 투자를 했어. 와, 너무 잘했다. 뭐 수리비는 들어갔죠. 투자 잘하는 사람 된 것 마냥 어깨뽕이 막 올라왔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 10채 투자해서 한 채당 1,000만 원씩만 올라봐. 1억이잖아 수익이. 엄청나다. 이렇게 해야겠다. 다들 똑같은 경험 있죠. 다들 이런 과정 다 거치잖아요. 네, 저도 똑같이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10년 보유하고 지금 팔면은 3천을 주고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1억 4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1억 1천에 팔면은 3천을 주고 팔아야 돼요. 아니다. 1억 4천 5백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3,500을 주고 팔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할 때는 올 수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 또 수리도 했고 중간중간에 보유세까지 감안하면 최소 5천 이상. 손해입니다. 근데 뭐 5천 손해면은 지금 시국에 그나마 선방한 거죠. 근데 이런 게 합치니까 작년과 올해 3억 손실인 겁니다. 진짜 어질어질해. 장기 투자했는데 제대로 실패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저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일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하락장을 다들 겪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고 큰일 나는구나. 워렌 버핏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버핏은 초기 투자 시절에 벤저민 그레이엄 스승이죠. 싸게 사서 오르면 판다. 4848. 딱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접근을 했습니다. 안전마진의 개념을 중시한 거죠. 시장 평가보다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싸다고 딱 판단이 되면은 이걸 일단 사자. 가치 투자의 전략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죠. 대표적으로 1965년 버크셔, 지금의 엄청난 투자 회사로 성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섬유회사였어요. 섬유회사를 이게 싸다고 판단해서 인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섬유산업이 몰락을 했잖아. 공장은 폐쇄됐고 버핏은 최악의 손실을 봤습니다. 1965년부터 1985년까지 버크셔 선유산업의 손실 금액은 당시 3,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어마무시하죠? 40에서 한 60년 전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액수를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워렌 버핏은 정말 이런 뼈아픈 경험과 함께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생각을 바꾸게 돼요. 먼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순히 싸게 사는 거는 더 이상 깎아도 쓸모없는 연필을 계속 깎는 거와 같다. 깎아도 쓸 게 없는 몽땅 연필이랑 다를 게 없다.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버핏은 먼거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1989년 주주서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싸다고 해서 사면 안 된다. 미래 가치도 같이 봐야 된다. 질 좋은 기업, 합리적인 가격이 사가지고 가능하면 오래 가져가는 방식, 투자를 진화시킨 거죠.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싼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말 못난이도 많이 담았던 거예요. 네. 자, 먼거 역시 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1994년 USC 강연에서 단순히 싼 이유로 사면 언제 팔아야 할지 늘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는 고민이죠. 사놓고 이건 팔아야 되잖아. 4848용이니까. 이거는 사이드니까 팔아야 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항상 고민해야 돼. 매도 타이밍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2+2라서 팔기가 더 어려워. 새끼고 팔면은 가격이 더 내려가고 그러면 세입자 퇴거하고 팔아야 되는데 갱신권 쓴데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부동산이라면은 이런 매도를 고민을 안 해도 돼. 그렇죠. 계속 들고 있으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1994년. 30년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고민을 구루들은 과거에 고민을 다 끝냈어요. 이미. 먼거는 그레이엄의 저평가 투자법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오래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한 겁니다. 아니 좋은 거 사가지고 그냥 엉덩이로 투자해라. 4848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순천의 손실은 이 원칙을 무시한 거죠. 그냥 싸다고 샀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아니란 판단이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어떻게? 마이너스 5천으로. 정말 뼈아픈 손실이죠. 워렌 버핏도 똑같이 그런 착각을 했고 손실을 봤듯이 우리 투자자들도 똑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라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적정 가격,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좋은 물건 다들 아니까 적정 가격에 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물건이라는 이 한 가지는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지키자. 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물건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뼈아픈 교훈이죠 정말. 그래서 서울은 존버, 지방은 2년에서 4년, 기계적 단타. 지방은 왜 4년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갱신권 때문에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 그리고 손실이야. 그래도 팝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뭐 나중에 6년 8년 보유하고 오를 수도 있는데 돈이 묶이고 그러면은 기회비용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2년 4년에서 승부를 보자. 내 실패를 인정하고 4년 안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내 실패, 내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스텝을 밟자.